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에서 주식 전략을 하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 2024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저하고 펀트 김민규, 시황 하인원 위원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내년도 코스피 타겟을 2,810포인트로 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발간했을 때는 2,300포인트가 막 깨지던 시기였어요. 저번 달 말일에 최저점에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랑 비슷하죠. 올해도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저점이 잘 샀으면은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경기 사이클은 이익 사이클은 여전히 확대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과잉 긴축 여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채권 발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 스케줄은 이미 있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은 연준이 그만큼 긴축을 더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누가 받치겠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과잉 긴축할 것 같아. 그러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 하락했고 반대로 연준이 긴축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저희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 끝났냐 아니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하실 수 없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파월의 연설이에요. 지금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파월이 4번의 중요한 연설했는데 이 4번의 연설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꼽아냈는데 뭐냐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는 추세 이하의 성장과 추세 이하 성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이 필요하다. 2번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강하다면은 그것은 곧 추가 긴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도 후행적이죠, 그죠? 데이터 디펜던트 후행적이죠.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좀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8월 달에 잭슨홀에서는 그렇게 완화적으로 얘기해서 2,600 이상으로 코스피를 끌어올리더니 갑자기 9월 달에는 4주도 안 돼서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긴축적으로 얘기해서 금리 급등 주가 급락을 만들었냐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제가 그려놨죠. GDP 전망은 2.1까지 굉장히 높였어요. 높였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2.1이라는 수치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 연준이 생각하는 추세 성장, 잠재 성장률은 바로 1.8%예요. 1.8%.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 침체를 3월 달에만 해도 사실상 경기 침체를 보던 연준이 추세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거야라고 바꾼 거예요, 표를. 실업률을 보시죠. 실업률도 3.8까지 낮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3.8이라는 수치예요. 왜냐하면은 8월 실업률이 이미 3.8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노동시장은 더 이상 냉각되지 않을 거야로 전망을 바꾼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지금 뭐에 위배가 됩니까? 1번에 위배가 되죠. 그렇죠? 1번에 위배가 됩니다. 추세 이하의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은 추세 이상일 거고 노동시장은 추가된 거 없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파월은 이걸 보고 딱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8월 달에 잭슨 올 때 잘못 얘기했네. 이런 신호라면 긴축이 필요하다는 증거네. 그럼 난 긴축을 하겠다고 얘기해야겠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12월 FOMC예요. 왜냐면 12월 FOMC에 다시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이 리비전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2.1로 찍혀 있는데 저희 4분기 YOY 데이터거든요. 근데 웬만큼 나쁘지 않는 한 4분기가 완전 박살나고 마이너스 가지 않는 한 2.1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2.6에서 2.8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부터 중요시 봐야 되는 건 4분기 GDP 성장률이에요. GDP 성장률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애틀랜타 페드의 GDP 나오죠. GDP 나온 숫자가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다. 연말하고 내년 연초까지 숫자를 볼 때. 그게 만약에 뭐 1.8 이하 나온다 그럼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매파적이지 않고 그냥 소폭 매파적으로 이렇게 굴러갈 것 같은데 만약에 연율화해서 3%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파월이 또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은 저 첫 번째 조건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러면 나 긴축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실업률은 저는 이렇게 뭐 되게 많이 낮아질 것 같잖아요. 3.8은 좀 제가 볼 땐 연준이 좀 과잉 해석한 것 같아요. 지금 3.9죠. 그래서 GDP 성장률, GDP 나오 같은 거 보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할지가 나와요. 참고로 지금 2.0이거든요.
2.0인데 아직은 마음을 좀 놓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10월 거예요. 10월 거 아시죠? 10월은 주가 폭락, 금리 급등이잖아요.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는 이번 달 들어서는 또 바뀌었죠 상황이. 그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사실상 답지죠. 그 컨닝하면 우리가 이걸 연말까지 갈고 왔지 아니면은 대충 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언제 사야 되냐? 연준이 피벗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벗하면, 피벗하면 사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증거가 보이면은 피벗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과잉 긴축이란 단서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GDP가 2% 이하로 연율로 내려왔어. 그럼 이제 한숨 쉬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하고 물가는 계속 안정적일 거니까. 아니면 금융 발작이 일어나요. 올해 SVB 같은 사태들이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피벗하면 주식 사야지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3월달 한번 보실까요? 3월달에 SVB 사태가 벌어지고 지방은행 위기가 좀 더 확산됐죠. 그 연준이 결국 피벗했어요. 근데 그때도 4월달에 월가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지방은행 위기 때문에 4월엔 주식 사면 안 돼요. 5월달엔 세린메이니까 사면 안 돼요. 4월, 5월 안 샀으면은 올해는 먹을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었던 해예요. 피벗하면 무조건 사야 돼.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피벗하자마자 주가는 올랐어요. 피벗은 PT 때는 약속의 피벗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피벗하면 그냥 아무리 안 믿겨도 사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피벗하면 주가 오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밸류에이션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진짜 뭐 15, 20%씩 갈 수 있냐? 물론 그것만 해서는 못 가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저는 펀더멘탈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벗을 하면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펜트업 디맨드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피벗하는데 왜 펜트업 디맨드가 올라오냐? 이 데이터의 빨간색 선을 보시면 빨간색 선은 재고를 나타내요. 재고는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뿐만 아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이번 달 초에 발표됐죠. 거기서도 이제 디렉션이 그 세부 항목 쭉 나와요. 뭐 뉴 오더, 뭐 딜리버리 타임 막 쭉 있잖아요. 그중에 too low라고 표시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커스터머 인벤토리스예요.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를 보나 이런 지표를 보나 고객 재고는 바닥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늘리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이쪽에는 검은색 선이죠. 세일즈가 반등하면은 3개월 내로 재고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죠. 그랬던 경험들이 과거에 2번 정도 있습니다. 2001년, 2015년 모두 뭡니까?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면은 쉽게 안 늘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작년에 과잉 재고로 기업의 뭐 구매 담당자가 해고당하고 이런 뉴스들 많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겠습니까?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는데, 그렇죠? 반대로 그렇다면은 이런 경기 침체, 연준이 피벗하면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펜트업 디맨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탑다운 데이터로도 이런 펜트업 디맨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되지만 이게 진짜로 맞는 사실이라면은 바텀업 기업들 단에서도 바텀업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저희 연구원들하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커멘트를 쭉 봤어요. 봤더니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TSMC가 뭐라고 하냐면은 반도체 재고 감소하고 있다. 감소했고 PC나 스마트폰처럼 지금 제일 부진했던 분야죠. 이쪽에 수요가 안정화되는 초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아까 보셨죠? 이 검은색 선이 반등은 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치는 줄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 신호가 감지됐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불확실성과 중국의 더딘 수요 회복으로 고객사들은 재고 관리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UMC도 비슷한 얘기하죠. 수요는 확 안정화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 그러나 고객사들은 여전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중이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팩트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첫 회사가 반도체 회사를 다녔었는데 긴급 오더를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로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 오더를 그냥 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풀캐파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긴급으로 생산을 해주려면은 공장 스케줄러들하고 확인해서 회의해가지고 어느 고객 걸 뺄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그거 뺀 다음에 그대로 생산하냐 그게 아니에요. 노광 장비고 화학 공정 다 조건 잡은 다음에 샘플 흘려서 샘플 퀄 테스트하고 그게 허리 받으면 그때 양산 시작. 이게 엄청난 로스가 있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은 산업재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요.
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는 안 그렸는데 자료에 보면은 반도체 저희가 1.5년 정도 선행하는 지표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표로 보면은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가 가장 반도체나 이런 산업재들이 아웃퍼폼을 세게 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고 내년 봄쯤 되면 오히려 좀 먼저 피크아웃하는 걸로 나와요. 지금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펜트업 디맨드가 본격화되지만 지금 주가를 보면은 벌써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래 걸 빨리 당겨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빨리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과거에도 종종 나타났었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내년 봄이나 이쯤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고 만약에 뭐 좀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삼성전자로 스위칭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제 저희 김민규 하이나 위원이 말씀드릴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유망하다고 보는 업종들로 스위칭하는 전략이 저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역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얘기한 게 이제 이거죠. 시장이 과잉 긴축이 나오고 그럼 결국 이게 피벗을 불러올 거고 피벗이 불러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꽤 세게 튈 것이다. 그 튀는 데는 펜트업 디맨드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펜트업 디맨드 재고가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수요가 많아야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기업에 있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수요가 작년에 나쁘지 않았죠. 판매가 나쁘지 않았지만 소비가 나쁘지 않았지만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오더를 안 내리는 거예요. 재고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지금은 아까 고객사들이 이런 얘기했죠.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수요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여전히 많이 났어요. 근데 재고는 더 조금 있어요. 그럼 다 긴급 오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쪽에서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수요가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고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너무 안 좋게 봐서 다 현금화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면 숏 포지션만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이럴 때 많이 하락합니까? 잘 하락하지 않아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요, 소비 이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뭐 힘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다만 저희들은 올해 얘기하는 게 경기 사이클은 역대급으로 느린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으로 좀 검증해 볼 건데 어떤 걸 할 거냐면 1968년도 화폐 한생 사례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단기금리나 장기금리, 주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죠. 1번 조정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10년물 금리죠.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 하락했다는 게 저번 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너무 오버슈팅을 세게 했나 하면서 좀 안정화되죠. 안정화되면서 80% 이상 되돌림을 줘요. 지금도 낙폭의 80%를 좀 넘게 되돌림을 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와 주가 같이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8년에도 단기금리 보시면 여기 가운데 톡 튀어나온 거 빼면 사실상 68년도에 피벗을 하죠. 그리고 하반기에 약간 금리가 내려가죠. 뭐 비슷한 그림을 저희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피벗하니까 주가는 피벗하면서 금리 동결하니까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서 날아가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에 잘못된 정책이죠. 왜냐하면 펜트업 디맨드는 이게 살아있는데 데이터를 오역해서 완화 정책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21년에 경험했죠.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면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주가는 여기 잘렸지만 그 다음에 1년 내내 하락장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내년도 종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가 언제 고개를 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 침체 전망들이 내년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벌써 3년째예요. 근데 이게 내년에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이런 반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결국에 계속 안 오는 이유는 뭘까?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소비가 탄탄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저에 인플레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황에는 공황이나 불황을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능숙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SVB 이런 것들 다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급부로 기업이나 가게가 표를 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은 그건 인플레가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황에 강하면 그게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황에 강한 대신 우리는 어떤 경제를 갖게 됩니까? 인플레에는 취약한 경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경기 침체가 없을 거예요. 저희는 뭐 이런 얘기보다는 경기 침체 없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인플레가 올라올 거라는 거죠.
수요가 둔화하는데 인플레가 올라오고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없어요. 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인플레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뭐 이런 인플레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장 전망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김민규 하인원연이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유망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